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법상 각종 제도가 있는데 현실에선 좀처럼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워킹맘이 수습 기간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새벽 근무를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 채용을 거절한 건 부당하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워킹맘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육아하는 우리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주목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SAT 들으셨나요? 문제를? 아니요. 그럼 제가 다시 내드릴게요. 힌트는 네, 넘어갈 수 없으니까. 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은 누구일까요? 지금 현재 토트넘 소속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누구일까요? 1번 홍명보, 2번 손흥민, 3번 박지성, 4번 김세용이었는데 이제 1부에서는 보기를 이렇게 하고 2부에서는 보기를 좀 바꾸려고 해요. 4번 김효신. 네. 홍명보, 손흥민, 박지성, 김효신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지금 삐치신 거 아니죠? 제가 뭐 무슨 말 잘못한 거 아니죠? 네. 네, 오늘 힌트는 강력한 한 글자. 흥. 네. 흥. 네, 시작하자마자 약간 이렇게 흥이라고 약간 삐치신 것처럼 해주셨는데 정말 강력한 힌트를 내주셨습니다. 1번 홍명보, 2번 손흥민, 3번 박지성, 4번 김효신 중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누구일까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세요. 0004번님 흥해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분도 지금 힌트를 내주신 걸까요? 흥해라. 예. 네, 그것도 좋죠. 우리 노무사님을 점점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 워킹맘 사연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연인 건지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워킹맘이었던 우리 그 여성 근로자분이 그 수습 기간에 어린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그 새벽 근무가 어렵다, 그다음에 휴일 근무도 좀 어려워서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제 회사가 본 채용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게 1심, 2심, 3심 뭐 가면서 계속 뒤집히다가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그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법원으로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문을 먼저 두드리면 사실 노동사건은 대개 5심제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고 판정이 됐지만 중노위에서는 아니다, 이거 부당해고다. 1심도 부당해고다. 근데 다시 2심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다. 정당한 해고다라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끝에 이제 대법원의 최종심이잖아요. 이게 부당해고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뒤져보니까 권리구제 받기 위해서 2017년 6월 30일 날 본채용 거부에 해고를 당하셨어요. 그때 이후에 법정 공방 시작한 지 약 6년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킹맘이 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거네요.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총 5심까지 진행이 됐고 계속 판결이 뒤바뀌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으로 걸린 거 나온 건데 이거 시간도 꽤 들었겠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이게 거의 약 6년 만에 그 판결이 나왔다고요. 전체 기간이. 네. 원래 이렇게 한 5심까지 진행이 되면 원래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맞아요? 되게 이제 제가 진행하다 보면 대법원까지 이제 5심 진행하면 한 3년 정도나 3년 6개월 정도인데요. 이거는 되게 오랜 기간에 끌었더라고요. 오래 기다렸어요. 네. 이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뭐 어떤 사건의 특이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좀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워낙 판결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이 구제 신청을 처음에 했던 이 워킹맘 어찌 됐건 대법원에서는 부당해고다
라고 네.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그 사이에 네. 얼마나 오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녀가 두 분 있으셨는데 예. 한 명은 자녀가 만일세, 그때 한 명은 6세였어요. 한 명 이제 학교 6년이 갔네요. 지났으니까. 학교 네, 갔어요. 네, 학교도 가 벌써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에요. 벌써 중학생을 앞두고 저대는. 있는 거예요. 네, 와, 맞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진짜 힘드셨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일단 이분이 부당해고를 당한 후에 이게 구제 신청을 한 거니까 이분은 그 네. 6년 동안 그럼 아무것도 일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일은 이제 부당해고에 대해서 일을 안 하시고 하면 이제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해고일로부터 뭐 원직 복직일까지 뭐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일을 다른 데 가서 했으면 그 중간 수입의 공제라고 해서 그 30%를 나중에 공제하고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셨더라도 법으로는 뭐 일을 그렇다. 했으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처음에 해고를 하게 된 이유가 새벽 근무 거절했다고 이제 그걸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뭐 그거 네. 하나 때문에 진짜 해고를 사유를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이분이 고용 승계가 됐다고 해요. 이제 고속도로의 안내원이었었는데 그 이전의 용역업체는 이분의 그 육아 환경을 다들 봐줘서 이제 새벽 근무 6시부터 시작하는 새벽 근무도 열애시켜주고 그다음에 휴일 근무에는 그 연차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휴일 근무를 제외시켜줬다고 해요. 근데 업체가 그런데 바뀌었군요. 네, 업체가 바뀌면서 그 이제 고용 승계는 해줬지만 거기에 수습 3개월이라는 기간을 뒀다고 해요. 이미 근데 전 업체하고 일할 때 오래 근무하셨던 분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다. 8년 정도를 근무하시다가 이제 새로운 업체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계약서에 고용 승계는 해주되 수습 3개월을 두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 직장에서는 이렇게 배려를 받았었는데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는 이 우리가 말하는 휴일 근무하고 초번 근무, 그러니까 새벽에 시작하는 6시에 시작하는 초번 근무를 임해야 된다고 이제 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사연은 어떤 건지 잘 알았고요. 네. 그렇다면 좀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회사에서 어찌 됐건 수습 기간을 3개월 두고 나서 본채용하겠다는 과정을 거쳤던 거고 그렇다면 네. 수습이 끝나면 사실 뭐 회사 입장에서 본채용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부당해고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수습해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고요. 그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수습 도중에 이제 수습을 그 종료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것도 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일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근로계약이 형성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게 일방적인 해고가 정당하냐 안 하냐는 결국에는 그 수습 평가가 잘 되었느냐, 그다음에 이분의 이제 수습 근로자의 그 근무 태도나 다른 업무 능력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다시 이 판결로 와서 네. 우리 육아하는 근로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의 사연이 3번이나 판결이 뒤집혔다 그랬거든요. 네. 그 3번이나 판결이 뒤집힌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의 손을 들어주게 된 이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분이 휴무일에 설명을 들었는데도 무단 결근을 계속했다는 것은 그 수습 근로자로서의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해서 이제 정당한 해고로 본 반면에요. 근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이제 우리 중노위와 1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근로자로서의 근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의 택이라도록 강제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가혹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사용자의 배려 의무로서 이 일가정 양립이 되고 그다음에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좀 육아하는 근로자분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하나의 지금 판례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사실은 그럼에도 워킹맘들이 회사 생활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이번 판결에 특히 주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번 판결 어떤 의미를 좀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까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정해져 있는 제도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출산휴가는 당연히 이제 자리를 잡아오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그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재 장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은 우리 그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이제 그 우리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만 8세 이하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뭐 그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거나 연장 근로의 제한이나 근로 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네. 그래서 이 노력 의무에 대해서 회사가 그 노력을 했냐 안 했냐를 지금 맞습니다. 봤다는 거죠, 이번 판결에서는. 네, 이거는 강행 규정은 아니긴 하지만 노력해야 됐나 그거를 회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냐 이거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이 남녀 고용평등법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 꼭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건 거예요? 아니죠. 이제 남녀 고용평등법의 취지가 이 사용자가 우리 육아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그 노력 의무가 가진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과연 이 근로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왜 앞서 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에서는 왜 이걸 안 받냐는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한 요거는 거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수습 근로자들의 이제 그 무단 결근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그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습에 이분은 방점이 찍혀 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노력 의무가 있으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라서 법 위반을 했다는 걸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제 그 결근이나 무단 결근 태도에 대해서 이제 판단했다. 그래서 정당하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번 판결의 의미는 정말 의미가 크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네네. 우리 워킹맘들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시는 분들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병행하는 것이.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 좀 노동법적으로 뭔가 좀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다들 아시니까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게 있어요.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최장 1년까지 또 육아시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더군다나 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이 그러면은 임금이 삭감되니까 조금 꺼리시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 우리 워라밸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주도 지원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또 우리 일정 부분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도 받으실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있나요? 네, 가족 돌봄 휴직 제도나 가족 돌봄 휴가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가족 돌봄 휴직은 이제 90일의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가족 돌봄 그 휴가는 이제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연간 10일에서 10일 한도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예. 네. 가족 돌봄 휴직제도, 가족 돌봄 휴가제도 이런 것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무사님과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또 끝으로 이제 정답을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네.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누구일까요? 1번 홍명보, 2번 손흥민, 3번 박지성, 4번 김효신. 정답이 뭔가요, 노무사님? 네, 2번 손흥민입니다. 네, 2번 손흥민이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